정신없었던 한 주가 끝나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왔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갈게요.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간밤에도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만이 이렇게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게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지표들, 경제 지표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의 어떤 결과의 방향성이 혼재되는 모습이었죠.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가 51.4%를 나타내면서 확장 국면, 성장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이 점은 긍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전 한때에는 이렇게 3대 지수가 상승 탄력을 키워가려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는 8월 민간 고용이 9만 9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가리켰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웃도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오늘 밤에 나오게 될 8월 고용 보고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8월 고용보고서 결과 예상치입니다. 신규 고용은 16만 5천 명 정도, 실업률은 4.2%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실망스럽게 발표가 된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골드만삭스의 어떤 예측이 있기도 하니까요.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주요 종목들 이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라이릴리 오늘 3.6% 밀려났는데요. 소형 바이오 기업이죠. 아티라파마가 이틀 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후기 임상 결과를 내놨는데 임상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어떤 효능,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반적으로 확대시켰고요. 딱 2달 전이었죠. 이 일라이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이 FDA의 승인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가 장 마감 후에 전해졌는데, 사실 AI 칩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견조한 수요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6%대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또 한 가지 챙겨봐야 될 이슈가 간밤에 CLSA라고 하는 월가의 펌이 삼성전자에 대한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가는 6만 9천 원. 딱 어제 종가랑 동일한 수준이죠.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다음 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3개월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걸어가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세를 더 촉발하게 될지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에서 가장 빛났던 단 하나의 종목을 꼽아보자면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연이틀 4%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오늘 테슬라의 투심을 자극했던 이슈는 테슬라의 공식 X 계정에 올라왔던 하나의 포스트입니다. 앞으로 FSD에 대한 계획을 공개한 로드맵이 되겠는데요. 이 바로 아래쪽을 확인해 보시면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판매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아직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되어야지만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소식이 자율주행 테마주들을 자극해주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을 아래에 정리해봤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Y2 서울, 뉴욕장에서 움직였던 테마를 토대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테마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XR 테마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퀄컴이 삼성, 구글이랑 손을 잡고 MR 헤드셋,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 중이다. 이런 CEO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기 하드웨어 쪽에서는 선익 시스템이나 하이비전 시스템, 컨텐츠 쪽에서는 롯데 이노베이트, 버넥트 등의 종목
종목들이 대표적인 관련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양자 기술입니다. 사실 이 이슈는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이 될지 정확하게 지금 예상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슈를 보자면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재를 미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 면제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됐다라는 건데, 그런데 또 허가를 만약에 신청해 준다면 한국을 면제시켜주겠다라는 보도 속의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로의 타격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의 대표적인 관련주들 아래에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인공지능 테마가 되겠습니다. 오늘 AI와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펀딩에 참여한 AI 관련주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주가가 간밤 미국 증시에서 65% 급등하는 양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였던 수츠케버가 설립했던 AI 스타트업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AI 소식들에 따라서 이 아래에 정리해놓은 AI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뉴욕 파트 브리핑 마쳐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세워주시죠. 미국도 뒷심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어제 우리 시장도 거의 뒷심이 무너지면서 여전히 투심이 안 좋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 힘은 어떨지 같이 좀 동력 있게 찾아보시죠. 자, 어제 원샷입니다. 분명 한 11시까지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오전장 분위기는 이제 진 반등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개장 중계 거의 질문을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색하게 12시 구간의 시장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코스닥이 먼저 밀렸고 2시 구간대 저점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낙폭을 조금은 줄여서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코스피의 낙폭은 0.21%, 지금 2600선 굉장히 멀어져 있죠. 2570선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낮게는 현재 2550선 혹은 2500선 그 이하까지도 하단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730선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서 0.8%가량의 마무리로 어제 마감이 됐고요. 환율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이 사흘째 거래소를 파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일지 6거래일 만에 선물시장으로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눈여겨보셔야겠고, 오늘 이 같은 흐름의 선물시장의 연속성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사실 반도체 안에선 좀 엇갈렸죠. 삼전은 무너지고 하이닉스는 일부 오르고 자동차는 약했는데 부품주는 꽤 선방했고 IT 안에서도 LG그룹주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작은 이 거래대금 안에서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사실 어떤 섹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흐름도 연속성이 굉장히 얕아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각계전투 양상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의 공통적으로 올랐던 섹터를 보자면 물류, 어제 유가 하락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 물류센터 투자 소식이 쿠팡 쪽에서 있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당일 혹은 2일 배송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성장세가 부각이 되면서 리포트 호평과 함께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쪽 말고도 낙폭과대 쪽 이제 조금씩 실적 좋아질 거라는 내용 속에 놀자주 쪽 좋았는데요. 게임 콘텐츠 반등 눈에 띄었습니다. 놀자주라는 테마에서 본다면 이제 곧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는 좀 심란하지만 여기에 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카지노, 항공, 여행 쪽 좋았고요. 특히 카지노가 영업 규제 완화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죠. 자, 이런 분위기의 연속성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그러니까 최근 한 8월부터 해서 쭉 봤을 때 어떤 섹터 하나가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것처럼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이유는 결국은 지금은 뭔가 실적 장세도 아니고 매크로에 민감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악재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어제는요, 엔달러 환율 변동성과 함께 12시 구간에 무너진 거다라는 시각들이 많아서 차트를 좀 가져와 봤고요. 엔달러 환율 다시 한번 143엔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12시 구간 지나서 관찰이 됐습니다. 발언 때문인가? 하지메 다카다 BOJ 이사가
총재 아닙니다. 부총재도 아니고요. 이 이사가 물가 부합하다면 금융 완화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긴축적으로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BOJ 이사들의 발언에도 시장이 민감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 발언과 함께 142엔대까지 떨어졌는데 아시겠지만 8월 5일 그때 블랙 먼데이 때 엔달러 환율이 142엔대까지 좀 속도감 있게 빠졌었잖아요. 그 구간까지 한 달 만에 다시 도달이 됐습니다. 발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럼 물가 계속 좋나? 지금 최근 나온 지표로는 일본의 근원 CPI 2.7%, 도쿄도 2.4%. 아직 아시겠지만 연준의 목표치가 한 2%대잖아요. 물가 안정 지금 보면 5달째 일본에서는 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로까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치고 올라오는 힘 4%까지 갔다가 최근 5달 만에 좀 조정됐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월 말쯤에는 이제 지표 발표가 나올 거고요. BOJ 회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FOMC 다음 날 열리게 되는데 추가 정말 인상 기조로 가게 되는가라는 측면 보셔야겠고요. 이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엔달러 환율과 관련된 악재는 8월부터 혹은 7월부터 기술주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2달째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아직도 자유롭지가 못하죠. 어제 보여드렸던 이 롤러코스터의 그 경사도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극강의 공포를 느끼면서 앞으로 이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시장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당잠사에서 좀 드렸습니다. 다소 좀 공포스럽지만 조금은 저희가 냉정하게 이를 꽉 물고 하나씩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내용은 체리네커 잘 정리해드렸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죠. 실업수당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조금은 안도했기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 실업률이 혹시 4.2% 상회하는 것 아닐까. 비농업 고용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면서 경사도 체크하는 1번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엔달러 환율 오늘 장중에도 변동성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예기치 않게 BOJ 이사들의 이런 발언까지 시장을 뒤흔드는데 우리가 경계감을 늦출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기술주의 하락 진정 여부 확인해 볼 필요 있고 간밤엔 일단은 진정됐는데 애플 이벤트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소화 과정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속하지만 금투세 내부적인 동력을 잃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네 가지 이유 계속 경사도 체크해 가시죠. 사실 간밤에 반도체 종목들의 이렇다 할 기술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CLSA 삼성전자 리포트 이야기도 조금 전에 들어보셨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 자금 자체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빛을 본 섹터가 있다면 2차 전지가 될 건데요. 간밤에 테슬라는 자율주행 쪽, 소프트웨어 쪽 이슈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테슬라 말고도 리오토, 샤오펑, 리비안, 전기차 관련 종목들 니오의 호실적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비아디 쪽의 성적표도 매우 좋았고요. 중국 전기차 쪽 살아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아래서 이 미국의 전기차주 상승 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내부적인 동력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 드디어 나옵니다. 한 달 만이죠.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이 화재 사건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됐고요. 이 때문에 캐즘이 더욱 심화된다. 미래 먹거리인 이 산업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 업계 그리고 민관의 공감대로 형성이 되면서 한 달 만에 대책 발표가 나옵니다. 사실 그 전에요. 한 공장에서 화재 발생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좀 있었죠. 이때 6월에 태스크포스 팀이 이미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기준으로 보면 2달 만에 대책이 나오는 건데 얼마나 보완돼서 나올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하자. 스프링클러 운영 기준 강화할 거다. 대체로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게 문제라고 하죠. 이 부분 보셔야겠고요. 배터리 품질 규정 측면에서는 배터리 사전 인증제 지금 현대 기아 쪽에서 우리가 데이터 체계 갖춰서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폭주 특허 관련 기술 기업 이쪽으로 기술력 있는 쪽으로는 꾸준히 정부 쪽에서 선별 기준을 좀 강화하면서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보완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대안으로 떠오른 전고체 배터리 R&D 예산 확대 한 달 동안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풀 악셀 경고음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안전벨트 안 매면 경고음 울리듯이 이거 추진하자라는 내용이라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스템 일원화 등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 달 동안 거론됐던 내용들까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관련주 다시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어제 시간에서 거래대금 동반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민테크 급등, 한빛레이저, 그리드위즈, 파라텍. 파라텍은 스프링클러 관련주라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될 가능성 높고요. 이 배터리 사전 인증제 관련해서는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빛 레이저가 매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검사 진단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민테크가 국내에서 점유율 90%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술력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할 가능성 높습니다. 하이브리드카, 전고체 이렇게 대안 쪽에서 움직임 받을 수 있는 쪽도 눈여겨보시죠. 그리고 어제 시세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힌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요. 다시 한번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젯블루, 아메리칸 에어라인 모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유가 하락이 만약 추세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장 웃을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게다가 환율이 떨어져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 우호적으로 펼쳐질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같은 두 가지 매크로 지표가 뒤따라준다면 항공주를 눈여겨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시티뱅크에서요. 지금 증산 계획 오펙 플러스에서 한 2달 정도 연기한다는 내용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70 밑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감산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무기한 연장하지 않는다면 지금 수요도 약하고 공급도 더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60까지 유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이 전쟁 당시에 $130까지 갔다가 그 다음 해에 $6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역사적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나왔던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떨어진다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주 이런 추세라면 눈여겨보자고요. 실제로 지금 3분기가 항공주에는 성수기잖아요. 여객수가 7월에서 8월에 급증하는 모습 확인됐고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엔고 때문에 주목받았던 일본 쪽의 여객 이쪽은 여전히 살아있기는 한데 중국 쪽으로 많이 쏠렸다고 해요. 곧 황금 연휴 시작됩니다. 한 9일 정도 연차 내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계획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시겠죠. 중국 여객은 2019년 대비 회복률이 이제 80%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까지 되면서 이때 연차를 쓰게 되면 또 긴 추석 연휴 다음으로 최장 기간의 연휴가 펼쳐질 거다. 그래서 여객수 계속해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다는 게 메리츠 증권의 시각입니다. 3분기의 어닝 시즌 하이라이트는 이번 두 번의 연휴.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섹터고요. 우호적 환경, 실적 모멘텀. 대한항공 어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등 공신으로 증권사에서 탑픽 꼽고 있고요. LCC 안에서는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까지 최근 반등세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보죠. 시간의 특징주 모아보겠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반응이 있었던 쪽 세 종목입니다. 투자가 중소형 증권사로는 최초로 밸류 공시를 내놨습니다. 신한지주가 4사 중에 가장 독보적이었죠. 주주 환원율 거의 50%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의 주주 환원율은 35%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DB금융투자는 40%로 화끈하게 주주 환원율 발표했고요. ROE 3년 말 그러니까 2027년 말까지 우리 10%로 끌어올리겠다. 자신감 넘치는 이런 계획 발표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밸류업 관련주 이런 불안한 장세에 좀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벨트 역할을 해줄지 정규장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파마리서치는 이 투자 유치했습니다. 해외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 어제 원택이 올라가면서 의료기기 안에서도 못 갔던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간에 한 달 동안의 대장 역할을 해줬던 파마리서치가 투자 소식에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퓨처캠은 김태석 본부장의 우리 개장중계 패널 중에 출연자 중에
꾸준히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이기도 했죠. 지금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박차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했습니다. 3자 배정으로 35억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 반응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 열리고 있다. 이번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청무 유도탄 생산 추진한다. 현지화 전략 내세우면서 어제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거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그룹주로 눈여겨보시죠. 이 같은 내용 담아서 개장 중계에서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첨사였습니다.